안녕하세요. 가정을 벌인 사람의 처참한 말로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60대 여성입니다. 인생길은 누구나 굴곡이 있다고들 하지만 저에게 이렇게까지 비참한 일이 있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그런 제 마음을 누구보다 알아주고 제대로 된 복수를 했던 사람은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이해만 바라던 남편이란 사람을 아들은 제대로 혼쭐을 내줬는데요.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전 30대 중반에 결혼해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어요. 아이들은 너무 착했고 시부모님도 시집살이 없이 절 며느리로서 대우해주고 예뻐해 주셨답니다. 남편도 그때 당신 성실하고 근면한 가장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저희 집에 큰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거든요. 어릴 적부터 중마고였던 친한 친구에게 거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받지 못하고 친구가 잠적을 하고 말았답니다. 그 돈은 저희가 몇 년을 꼬박 모아 저축을 한 거였거든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 회사까지 그만두고 그 친구를 찾아다닌다며 전국 방방곳곳을 헤매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라던 사람은 남편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도 사기를 치고 다녔던 모양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서 남편은 더욱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가정이고 뭐고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그저 돈만 빨리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남편을 그땐 저도 말리지도 못했죠. 그래서 전 남편을 대신해 저희 가족의 생계를 위해 파출부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는 지인의 소개로 가게 된 집에서 전 하루 종일 파출부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전 남편이 다시 전처럼 성실한 가장이 되길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한 번을 재촉하지 않고 남편이 옆에서 다독이곤 했습니다. 여보, 아직도 소식이 없어? 주변에 전혀 연락이 없는 거야? 여기저기 나도 아는 곳은 다 가보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게 머리도 하나도 안 보여. 당신한텐 참 미안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당신이 그러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사기친 사람은 언젠가 잡힌다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 그때 남편도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에 전 곁에서 그를 다독이며 위로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파출부로 일을 하러 간 집은 정말 좋은 젊은 사장님 부부 집이었어요. 그때 당시 나이가 40대 초반이었던 사장님 부부였는데 너무 좋으셨답니다. 제 상황도 모두 이해해 주시고 월급도 많이 챙겨주셨죠. 그 덕분에 그런 위기 속에서도 열심히 버텨낼 수 있었고요. 그러다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남편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서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새로 시작하겠다며 다짐하기도 했고요. 얘들아, 아빠가 그동안 참 미안했다. 이제부터라도 아빠가 진짜 정신 차리고 일할게. 니들한테 그동안 못난 모습 보여줘서 정말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저희 늘 아버지 편이니까 힘내세요. 그래, 고맙다. 여보 고마워. 앞으로 다시 모든 걸 처음부터 시작해볼게. 그렇게 남편은 다시 의지를 다지고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 저도 남편도 매일 바쁘게 일하며 지냈어요. 아이들은 한번 삐뚤어지지 않고 착하게 잘 커졌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저희 애들에게 지금도 너무나 감사한 점이 이 부분이에요. 부모가 바쁘고 힘들면 사춘기 때 많이 삐뚤어진다고 하는데 저희 애들은 단 한 번도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 저희 애들을 누구보다 부러워했던 사람이 바로 제가 다니던 파출부 집 사장님 부부셨어요. 사장님 부부의 자녀들도 저희 애들과 비슷한 나이 또래였고 그 집도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사춘기를 정말 제대로 겪고 있더라고요. 하루는 그 집 사모님께서 저한테 속상해하며 얘기를 털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아주머니 아이들은 진짜 착하죠? 아휴,
우리 애들이 왜 이렇게 사고만 치는지 몰라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바쁘면 좀 이해도 해주고 그래야 하는데 어쩜 애들이 이렇게 사고만 치는지. 아주머니께서는 애들 어떻게 훈육하세요? 혼내시기도 하세요? 아이, 저도 당연히 애들 혼내죠. 요즘 애들이 사춘기라 그런가 봐요. 제가 좀 얘기를 슬쩍 해볼까요? 아,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제 말은 아예 듣지도 않아서요. 사모님의 간절한 부탁에 전 그때부터 그 집 아이들을 더 신경 써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애들이 심성이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아무래도 부모가 바쁘고 잘 신경을 써주지 못하다 보니 그것 때문에 많이 방황을 하는 것 같았죠. 특히나 교우 관계가 많이 좋지 않았는데 하루는 집 근처에서 그 집 큰아들이 불량한 애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선 제가 엄청 화를 내면서 애들을 막 쫓아내기도 했답니다. 뭐야? 니들 뭐야?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놈의 자식들이 정말. 일로 와. 니들 다 일로 와나? 야, 가자. 얼른 가. 이놈의 자식들 어디 가? 어디 도망가? 얼른 일로 와나? 이 자식들이 다시 한번 여기 나타나기만 해봐. 아주 이 아줌마가 혼쭐 내줄 거니까. 알고 봤더니 사장님 부부가 애들한테 미안해 용돈을 좀 많이 챙겨줬는데 그걸 아는 불량한 학생들이 애들 돈을 자주 뺏어갔던 모양이었어요. 그걸 알고서 전 바로 사장님 부부에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그게 학교에 알려지게 되고 상황이 딱 정리가 될 수 있었죠. 그날 이후로 사장님 부부는 애들을 위해 시간을 많이 쓰셨고 그 후론 아이들도 점점 많이 밝아졌답니다. 그때 느꼈던 게 애들은 다른 것보다 부모의 사랑이 제일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그 후로 전 사장님 부부의 신임을 많이 받게 되었고 그 집 아이들도 절 정말 많이 따랐습니다. 특히나 그 집 둘째 딸은 제가 싸주는 도시락을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소풍 때면 제가 솜씨를 부려서 예쁘게 도시락을 싸줬는데 그때 집에 돌아오는 그 집 딸의 표정이 너무 밝았습니다. 소풍을 갔다 돌아오는 날이면 집에 막 뛰어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저한테 달려오곤 했어요. 이모, 오늘 도시락 진짜 짱 예뻤어요.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알아요? 친구들이 너무 좋겠다고 다들 절 부러워했어요. 이모 최고! 이모 짱! 그렇게 전 정말 좋은 사장님 댁 식구들과 잘 지내며 파출부일을 할 수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점차 저희 집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가정의 풍파는 끝이 난 게 아니더군요.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끝나갈 무렵 집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답니다.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점점 안 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꼬박꼬박 집에 잘 들어오던 남편이 어느 날부턴 외박도 자주 하고 술도 좀 많이 마시고 그러더라고요. 안 그러던 사람이 그러니 걱정돼 남편에게 물어보면 남편은 대뜸 화를 낼 때가 많았습니다. 여보, 당신 어제 어디서 뭐 했어?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말이야. 늦을 거면 늦는다. 연락이라도 줘야지. 아이, 사람이 술을 좀 마시다 보면 늦게까지 마실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거 가지고 그래. 내가 뭐 한두 살 어린애야? 술 마시다 보니까 너무 취해서 친구 집에서 뻗었어. 그런 남편의 행동들이 잦아지면서 전 조금씩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아들도 고3이라 예민하고 딸도 있으니 대놓고 남편과 싸울 수는 없더라고요. 그때쯤 저흰 아들 대학 등록금을 모아둔 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4천만 원 정도 모아뒀는데 그 돈이 남편 명의 통장에 있었어요. 몇 년을 남편과 저랑 열심히 일해서 그중 일부를 차곡차곡 모아둔 거였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 입시 준비를 하면서 등록금도 확인해 볼까 해서 확인해 봤더니 글쎄 그 돈이 없는 거였어요. 전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깜짝 놀라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때 남편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보, 그 돈 어디 갔어? 통장에 있던 돈 어디 갔냐고? 어? 아, 그게? 뭐야, 뭔데?
대체 어디 갔는데? 아, 그거 친구한테 좀 빌려줬어. 친구가 잠깐 빌려 쓰고 돌려준다고 하길래. 뭐라고?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아니, 친구를 뭘 믿고 또 그 큰 돈을 빌려줘. 친구한테 한번 뒤통수 맞았으면 사람이 조심해야지. 어떻게 그래? 아니, 그럼 친한 친구가 힘들다는데 왜 면해? 당장 필요한 돈도 아니고 갚는다잖아. 아이, 걱정 마. 우리 성욱이 대학 가기 전에 내가 다 받아올 테니까 걱정 말라고.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치던 남편은 점점 아들의 등록금 납부일이 다가오면서부턴 아무런 얘기도 꺼내지 않더라고요. 남편에게 물어봤지만 줄 거라는 말만 할 뿐 정확하게 언제 줄 건진 말도 하지 않았고요. 그러던 와중 딸이 어느 날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전 딸이 하는 말을 듣고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딸의 입에선 너무나도 엄청난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아빠 여자 생긴 것 같아.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실은 나 얼마 전에 아빠가 집에서 통화한 걸 듣게 됐는데 내가 집에 들어온 줄도 모르고 안방문을 열고서 아빠가 어떤 여자랑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 막 웃으면서 통화하길래 내가 슬쩍 엿들었더니 자기야, 여보야, 당신 이러면서 통화하더라고. 전 딸의 얘기를 듣고서 너무나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 근래에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그런 짓까지 버릴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만 딸의 말을 듣고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의 뒷조사를 해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남편은 뒤에서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몇 개월 전부터 신나서 나가던 동창회에서 동창 여자 바람이 난 거였어요. 더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바람 사실을 알고서 전 남편의 퇴근길 뒤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퇴근 후에 어디론가 향하는 거였어요. 그건 바로 회사 근처 오피스텔이었죠. 그런데 딱 그 오피스텔 앞에서 상간녀와 같이 만나 다정하게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곳이 뭐 집을 얻어준 건지 아니면 둘만의 공간이 필요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두 사람은 그곳에서 미래를 즐기고 있었어요. 전 너무 화가 나 바로 뒤따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별말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안에서 화가 잔뜩 난 남편이 문을 확 하고 열더라고요. 그러다 문 앞에 서 있는 절 보고서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무척 당황하더군요. 여보, 여긴 어떻게... 당신 지금까지 밖에서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야? 나한텐 야근한다 뭐한다 바쁘다고 해놓고 이러고 있었냐고. 아니, 그게 여보, 일단 우리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고. 나가긴 어딜 나가. 어디서 할 짓거리가 없어서 바람을 펴? 그것도 숨기지 못해서 자식한테 다 들키냐고. 당신이 그러고도 아빠야? 그러고도 아빠라고 할 수 있냐고. 당신 딸이 다 알아버렸어. 당신 딸이 당신 그러고 다니는 거 다 알았다고. 아휴, 인간아. 어디 할 게 없어서 밖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제가 소리를 치고 있으니 안쪽에서 소란을 들은 상간녀가 아무렇지 않게 나와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기가 차고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야, 광수야, 네 아내니? 네 말대로 진짜 얼굴을 못 봐주겠네. 들어오세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앉아서 얘기하시죠. 교양 있게. 뭐? 너 말 다 했어? 어디서 남의 남편이랑 이 짓거리를 해? 화를 내려거든 당신 남편한테 화를 내야지. 왜 나한테 큰 소리야? 꼬신다고 넘어온 건 당신 남편이야. 뭐라고? 이게 정말? 전 당당한 상간녀의 말에 결국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전 바로 상간녀에게 달려가 머리끄댕이를 잡고 흔들었어요. 그런데 이 상간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상간녀에게 달려들자 남편은 그 상간녀를 보호하려고 절 그대로 힘으로 떨어뜨리더군요. 그러더니 상간녀의 상태를 걱정하며 살펴보는데
정말 너무 마음이 허무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닥에 허무하게 앉아있는 절 보며 상간녀가 비웃으며 말하더군요. 아니, 네 남편 네가 잘 못 챙긴 건 네 잘못인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딱 봐도 나이가 60은 돼 보이는구만. 나 같아도 당신 같은 마누라 싫어하겠어. 누가 펑퍼짐한 마누라랑 같이 살고 싶겠어? 아우, 교양 없게 이게 뭐야? 그러더니 남편은 저에게 뒤이어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해. 내가 지금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이 여자야. 당신 날 놓아줬으면 좋겠어. 이제 애들도 다 컸잖아. 우리 딸이 다 알았다고 하니 뭐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되돌아가고 싶지 않아.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살았으니까 나도 이제 즐기면서 살 자격 있지 않아? 그러니 우리 그만하자. 뭐라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뭐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당신 친구한테 사기당해서 나 혼자 뼈 빠지게 일한 거 뭔데? 그럼 우리 아들 등록금은 어쨌어? 설마 당신 그 돈까지 손댄 거야? 바람 피우려고 손댔냐고. 어차피 그 돈 중에 내 돈도 있잖아. 당신하고 이혼하면 집 구할 때 쓰려고 했던 거야. 여기 그 돈으로 구한 거고. 난 더 이상 당신하고 할 말 없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당장 끝내자. 뭐?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해. 당장 우리 큰애 등록금도 내야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냐고. 남편의 상간녀는 자식도 있는 이혼녀였고 두 사람은 그렇게 집을 얻어 함께 살림을 차린 거였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정말 짐을 싸고 나가버렸고 전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아들과 딸 모두 분노하고 아빠에 대해 크게 실망하게 되었답니다. 아이들이 남편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남편은 자식들도 다 외면해버리더군요. 어떻게든 남편에게 아들 등록금이라도 받아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회사까지 찾아가니 남편을 절 마치 스토커라도 된 듯 취급하더라고요. 여보, 잠깐 얘기 좀 해. 뭐야, 당신 여기까지 쫓아왔어? 진짜 구질구질하다. 나 당신하고 더 이상 안 산다고 그랬지? 내가 여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하고 구질구질해서 못 살겠다고. 나도 앞으로 내 삶 살고 싶으니까 더는 찾아오지 마. 그래, 당신이 당신 삶 살고 싶다고 하니 나도 더는 매달고 싶지 않아. 근데 우리의 등록금은 줘야지. 그 돈이 당신만 번 돈이야? 내 돈도 있어. 애 등록금 내놔. 그거 주기 전까지 나 여기 매일 찾아올 거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그리고 애들 어릴 때 내가 일하면서 돈 벌었지. 그건 생각도 안 해? 어차피 재산 분할할 거 내 목 챙긴 건데 뭘 그거 가지고 그래? 나 돈 없어. 없으니까 우리 아들더러 대학 가지 말고 돈 벌어서 가라 그럼 되잖아. 뭐? 당신이 그러고도 아빠야? 어떻게 애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없는 돈을 뭐 어쩌라고? 빚쟁이처럼 이러지 말고 이혼 소송하고 법대로 하면 될 거 아니야, 법대로. 진짜 구질구질하게 여기까지 쫓아와선 아유 정말. 그러더니 절 내팽개치고 가버리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정말 속에서 열불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더군요. 물론 남편과는 헤어질 결심을 했지만 당장 아들의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그때까지도 전 파출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제 표정이 어둡고 근심 걱정이 있어 보이니 사장님 부부께서 바로 무슨 일이 있는구나 아셨던 것 같아요. 하루는 사모님께서 저한테 안 잡으라고 하시더니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 있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머니, 저랑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러죠. 아주머니 혹시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요즘 표정이 많이 어두우신 것 같아서요. 요 며칠 좀 봤는데 무슨 일 있으신 거죠? 아유, 아니에요. 일은 무슨 그런 거 없어요, 사모님. 아이, 그러지 말고 얘기해 보세요. 전 편하게 아주머니한테 이런 일 저런 일 다 얘기하는데 아주머니께서는 한 번 말도 안 하시고 저한테 편하게 말해 보세요. 벌써 저희 집에서 일하신 지 5년이 넘었는데
이젠 저랑 편하게 대화할 수 있잖아요. 네? 무슨 일이신데요? 그래도 털어놓으면 속이라도 시원하잖아요. 저희가 들어드릴게요. 결국 전 따뜻한 사모님의 말에 사장님 부부께 제 일을 털어놓게 되었답니다. 그때 당시 전 그 누구에게도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는데 사장님 부부께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더라고요. 사모님께선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공감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셨죠. 그런데 그때 옆에서 가만히 듣고 계시던 사장님께서 저에게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들 대학 등록금이겠네요. 그거 제가 내드리죠. 제가 내드릴 테니 걱정 마십시오. 예? 사장님께서요? 예. 아주머니께서 저희한테 어떤 분이신데요. 어려울 때 도와야죠. 저희도 정말 힘들 때 많았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옆에서 손잡아주는 사람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기쁘니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그렇지만 어떻게... 아이, 괜찮습니다. 받아주세요. 저희 애들 힘들 때, 그리고 저희 힘들 때 아주머니께서 옆에 계셔서 지금까지 저희 가족 다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잖아요. 아주머니는 저희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아들 등록금은 사장님 부부의 따뜻한 선의로 해결할 수 있었네요. 위긴 그렇게 극복했지만 아들과 딸 그리고 저에게 남겨진 상처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특히나 아들은 아빠에 대한 분노를 그때부터 갖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전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고 상간녀 소송도 따로 진행을 했어요. 시댁에도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시골에 계시던 시부모님이 직접 저희 집까지 찾아와 눈물을 흘리시며 사과를 하셨죠. 아이고, 애미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아니, 그 자식은 도대체 뭐 하는 자식이라니? 어떻게 자식이랑 처마음에 대못을 박아놓고선. 정말로 미안하다. 내 당장 그 자식 머리라도 죄다 뽑아놔야겠다. 이게 글쎄 무슨 일이라니. 내가 정말 네 얼굴 볼 면목이었구나. 어머님 걱정 마세요. 그래도 성욱이 대학 잘 보냈고 제가 애들 잘 돌볼게요. 좋지 않은 소식 알려드려서 저도 죄송해요. 네가 죄송할 게 뭐가 있니? 다 애비 탓이지 뭘. 미안하다 정말. 평생 고생만 했던 너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다니 정말 미안하구나. 시부모님도 이렇게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사과를 하시는데 정작 잘못을 한 당사자인 남편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냉정하게 그렇게 이혼을 하더라고요. 참 2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나 허무하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혼하고서 전 이악 물고 살았어요. 남편은 이혼 후 정말 남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자기 부모한테도 연락을 안 하는지 시부모님도 남편 소식조차 모르고 저희 애들한테도 남편은 한 번 연락도 안 하더라고요. 애들은 남편에 대해 궁금해하지도 않았지만요. 아들 역시 대학을 진학하고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며 장학금도 받고 그렇게 저희 가족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전 계속해서 월급을 받으면 일부는 사장님 부부에게 갚았고 나머지로 생활을 했죠. 그러는 와중에도 사장님 부부는 절 정말 많이 도와주셨답니다. 언젠간 원래 받아야 할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이 주신 적도 있었어요. 혼자서 아무래도 애들 둘을 대학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그러다 보니 사장님 부부가 딸 등록금까지도 도와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따뜻한 사장님 부부의 배려 덕에 전 두 아이들을 모두 대학에 보낼 수 있었고 전 더 열심히 사장님 댁에서 일을 하게 되었죠. 그 뒤로 전 10년이란 시간을 사장님 댁에서 파출부로서 일을 했습니다. 아들은 그 사이 로스쿨에 진학하게 되었고 정말 성공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딸 또한 좋은 대학에 진학해 졸업을 했고요. 그러게 자식들도 다 자기 앞길을 잘 걸어가니 이젠 정말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참 인생이라는 게 제 마음처럼 흘러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즈음 제 신변에 큰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제가 암 판정을 받게 된 거였어요. 당시 아들이 변호사 시험을 한 번 떨어진 상태였는데 제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하는 건데 엄마한테 걱정만 끼치고 정말 죄송해요. 성우가 네 탓 아니야. 엄마가 다 엄마 몸을 제대로 못 살펴서 그런 거지. 절대 네 탓 아니야. 자책하지 말어. 다 제 잘못 같아요. 내가 잘했으면 엄마가 이런 일까지 겪지 않았을 텐데 정말 너무 죄송해요. 그렇게 엉엉 울며 절 안아주는 아들을 보면서 저 역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전 사장님 부부에게도 제 상황을 얘기하게 되었어요. 암에 걸렸으니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사장님 부부께서 정말 눈물까지 흘리시며 절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대요? 그래, 치료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다행히도 이기라 치료받고 그러려고요. 죄송해요. 계속 일을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네요. 아니에요. 다른 것보다 아주머니 건강이 우선이죠. 저희 애들도 이제 다 컸고 아주머니도 이젠 좀 쉬실 때가 된 것 같네요. 앞으로는 출근하지 마시고 몸부터 잘 챙기세요. 지금까지 저희 집 챙기랴 자식들 챙기랴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러면서 사장님 부부께선 저에게 정말 두툼한 봉투를 전해주셨답니다. 전 그 봉투를 받고서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이건 아니에요. 이걸 왜 저한테. 이거 받아주세요. 많은 건 아니지만 병원비 하실 때 보태세요. 사장님, 아닙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아직 등록금도 다 못 드렸을 텐데 제가 어떻게. 아닙니다. 저한테 주실 등록금은 다 갚아주셨어요. 이건 퇴직금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꼭 받아주십시오. 이건 원래 받아야 하는 돈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많이요? 너무 많아요, 사장님. 많기는요. 아주머니 덕분에 저희 애들 이렇게 건강하게 바르게 잘 클 수 있었고 저희 가정도 온전하게 잘 흘러갈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아주머니 덕분에 지금까지 잘 올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사장님 부부께서 저에게 봉투를 챙겨주시니 전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제 곁에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게 참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그 뒤로도 사장님 부부께선 저에게 자주 연락이 오곤 했습니다. 아주머니, 요즘은 좀 어떠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식사는 잘 하시고요? 덕분에요. 사모님께서 걱정해 주신 덕분에 많이 좋아지고 있네요. 다행이네요.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에만 전념하세요. 아주머니 건강이 좋아져야죠. 아셨죠? 다음에 건강도 좋아지시면 저희 같이 만나요. 그렇게 사장님 부부는 제가 일을 그만뒀다고 해서 인연을 끊는 게 아니라 그 후로도 절 자주 챙기며 제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장님 부부의 자녀들도 절 찾아오곤 했어요. 이모, 저희 왔어요. 아이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오느라 고생했지? 이건 뭐야? 그냥 빈손으로 오지. 이거 별거 아니에요. 목도리인데 사람 몸이 따뜻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얼른 해보세요, 이모. 사장님 부부의 자녀들도 어찌나 그렇게 따뜻하던지 늘 절 생각하고 배려하며 그렇게 절 자주 찾곤 했습니다. 그런 따뜻한 사람들 덕분에 전 제 건강을 차츰 회복할 수 있었고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으로 온 후엔 열심히 운동도 하고 다시 일상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저녁에 들어오더니 같이 밥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엄마, 저 밥 좀 차려주세요. 그래, 우리 아들 배고프지? 엄마가 금방 밥 차려줄게. 이렇게 말하면서 아들 얼굴을 보는데 아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는 겁니다.
전 너무 깜짝 놀라 아들에게 물었어요. 아니, 성우가, 왜, 너 무슨 일 있어? 아, 왜 그러는데? 너 무슨 일 있는 거야? 무슨 일 있어요, 어머니. 자, 이거. 그러면서 아들이 내민 건 바로 케이크였습니다. 전 그 케이크를 보고 오늘이 무슨 날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아들이 뒤이어 하는 말을 듣고 저 역시 눈물을 펑펑 흘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어머니, 저 드디어 합격했어요. 뭐? 합격했다고? 아이고, 합격을 했다니. 우리 아들 드디어 합격한 거야? 잘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렇게 저희는 서로 기뻐 얼싸안고 뛰었습니다. 한번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힘들어하던 아들이 2년여를 더 준비해 두 번째 시험을 보게 됐는데 그렇게 두 번째 시험에서 합격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렇게 아들은 30대가 되면서 변호사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딸도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탄탄한 회사에 들어가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요. 저 역시 암도 열심히 치료를 받아 점점 건강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행복을 느끼기 위해 제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제 주변에 얼마나 따뜻하고 고마운 사람들이 많았는지, 지금도 정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암투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희망을 잃지 마시고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면서 꼭 이겨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저희 가정은 위기를 극복하면서 아들과 딸 모두 월급을 받으면 차곡차곡 저한테 보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2년여의 시간이 좀 더 지나고서 아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시작하니 결혼할 여자가 있다며 저에게 소개를 해줬어요. 알고 보니까 아들의 여자친구는 예전에 대학 다녔을 때부터 만났던 여자 후배였습니다. 처음 저희 집에 인사를 왔는데 어찌나 예의 바르고 싹싹한지 저한테도 잘하고 저희 딸과도 참 잘 지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박주은이라고 합니다. 아유, 어서 와요. 성욱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얼른 들어와요. 아, 이쪽은 우리 딸. 안녕하세요. 저 성욱 오빠 여동생 이시연이에요. 앞으로 제 새언니 되시겠네요. 와, 저 평생 언니 생기는 게 꿈이었는데 드디어 제 꿈이 이뤄졌네요.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해요. 부족한 게 많겠지만 예쁘게 잘 봐주세요. 그렇게 첫인사 후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사돈댁도 어찌나 좋은 분들인지 정말 따뜻하고 편안하신 분들이셨습니다. 무사히 상견례도 치르고 결혼 준비도 차곡차곡 하면서 그렇게 아들의 결혼을 2달 정도 앞두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장을 보고 집에 가려는데 누가 아파트 앞에 서성이고 있는 거였습니다. 멀리 있을 때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가까이 가게 됐는데 전 그 사람을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10여 년 전 우리 가족을 버리고서 상간녀에게 가 가정을 파탄낸 전 남편이었거든요. 어찌나 사람이 달라졌는지 얼굴엔 수염이 잔뜩 길어있고 머린 덥수룩해서 진짜 어디 거짓골을 하고서 나타났더라고요. 며칠은 안 씻은 건지 가까이 가자마자 악취가 확 올라왔습니다. 그러더니 절 발견하더니 바로 절 부르더라고요. 여보. 전 딱 그 사람이 절 부르자마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요즘은 뭐 어딜 가나 사람 찾는 건 어려운 일도 아니고 전 남편이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었으니 이사를 갔더라도 저희를 찾는 건 힘든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이런 꼴로 이렇게 나타나리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제 앞에서 울며 불며 갑자기 전 남편이 얘기를 하더군요. 여보, 잘 지냈어? 우리 애들은 잘 지내지? 나 당신하고 애들 보고 싶어서 왔어. 여태껏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소식 한번 안 들려주더니 이제 왜 나타났어? 전 울먹이며 말하는 남편의 목소리에도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딱 하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여보, 제발 나 좀 도와줘.
나 딱 한 번만 좀 도와줘. 나 지금 진짜 힘들어. 내가 아는 지인한테 1억을 빌렸는데 지금 돈도 못 갚고 있어. 그 사람이 지금 날 사기죄로 신고했고 나 정말 인생 끝장나기 직전이야. 제발 좀 도와줘. 어?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정말 그 말을 듣는데 귀가 차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본인도 예전에 친구한테 사기를 당해서 돈도 못 받고 그랬던 적이 있으면서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 뒤통수를 쳐서 돈을 빌려서 갚질 않았으니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는지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자기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돼서 이랬느니 저랬느니 설명을 하는데 그건 뭐 제 알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 냉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그렇게 냉정하게 우릴 버리고 간 사람이 왜 그걸 우리한테 도와달라냐고? 그 잘난 당신 상간녀 있잖아. 걔랑 얘기를 해야지 왜 나한테 묻냐고. 그 여자하고는 끝난 지 오래야. 이미 헤어진 지 오래라고. 내가 다 잘못했어. 당신한테 상처 준 거 내가 두고두고 갚으며 살게. 어? 그러니까 제발 이번만 좀 도와줘. 우린 이제 남남이야. 아니, 남보다도 못한 사이인 거 몰라? 여기까지 뻔뻔하게 찾아온 거 보니까 어떻게든 돈 받을 생각인가 본데 이미 애초에 당신이랑 정산 다 끝났어. 이거 왜 이래? 여보, 제발. 정말 날 이렇게 버릴 거야? 이렇게 나 버릴 거냐고. 우리 그래도 20년을 한 입을 덮고 산 사이잖아. 이러고서 끝내버리면 어떡해. 그때부터 전 남편은 절 붙잡고 애걸복걸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이제와 이러는 이유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그때처럼 절 아주 호구로 보는구나 싶어 당장이라도 이 자식을 발로 뻥 차버리고 싶었습니다. 애초에 끝난 인연이었고 제가 거기서 상관할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차량 한 대가 저희 앞으로 쓱하니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차량에서 누군가 내려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그건 바로 퇴근을 하고 온 아들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아들이 아마 제가 누구와 같이 아파트 1층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걸 보고서 주차장으로 바로 안 들어가고 저희 쪽으로 온 거였어요.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누구랑? 그러면서 아들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상태를 보고선 깜짝 놀라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야? 당신이 여길 왜 왔어? 왜 왔냐고요? 아들, 잘 지냈냐? 그래, 얼굴 좋아 보이는구나. 아들이요? 아들이라니, 누가 당신 아들이야? 어? 누가 당신 아들인데? 당신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 예비가 정말 미안하다. 이제와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시고요. 당장 가주세요. 저희한테 아버지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니까 이제 오지 마시라고요. 앞으로 남남이니까 이제 찾아오지 마세요. 아니면 경찰 부를까요? 그래야 되겠어요? 아니, 어떻게 애비한테 그렇게까지... 아들은 전 남편의 말에도 대꾸하지 않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 왜 왔대요? 대체 왜 온 거래요? 친구한테 돈 1억을 빌렸는데 사기쳤다고 고소를 했나 봐. 그냥 들어가자 아들. 신경 쓸 거 없어. 결국은 또 돈이네요. 내 등록금까지 다 말아먹고 상간녀 집까지 해주더니 이젠 사기까지 쳐서 우리한테 1억 뜯으려고 왔어요? 우리가 무슨 봉입니까? 아니, 뜯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좀 빌려달라고. 내가 이러다 교도소 가게 생겼다. 그래도 네 애비가 교도소 가면 좋겠냐? 세상에 니들을 태어나게 해준 사람이 난데 그 정도는 좀 해줄 수 있지 않니? 응? 내가 다 갚을 수 있어. 이번 상황만 끝나면 내가 갚으마. 뻔뻔한 전 남편의 말에 전 너무나 어이가 없어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아들을 데리고서 전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들이 절 말리더니 전 남편을 향해 또박또박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뭘 어떻게 해요 대체? 능력은 되시고요?
그리고 알려면 제대로는 알고 얘기하세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디서 누굴 속이려고요? 뭐야, 너 누가 보면 변호사인 줄 알겠다. 예, 저 변호사입니다. 어디서 또 저 일 속에서 돈 받아가려고 하세요? 보안이 갚을 능력도 안 되는 것 같구만. 어디서 거짓말 하시냐고요? 안 되니까 가세요. 그리고 앞으로 절대 찾아오지도 마시고요. 역시나 전 남편은 자기 자식들이 뭐하고 사는지 소식조차 모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긴 10년을 넘게 자식들에게조차 연락도 하지 않은 사람이었으니 알 턱이 없었겠죠. 그런데 이 뻔뻔한 사람은 아들이 변호사가 되었다고 하자 얼굴 색이 바뀌면서 또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뭐 변호사? 그럼 잘 됐네. 그럼 네가 이 애비 변호 좀 맡아다오. 나도 정말 억울하다, 억울해. 나 정말 사기칠 마음 하나도 없었어. 아니 정말 없었다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고발했겠어요. 그리고 제가 왜 당신을 변호합니까? 마음 같아선 그분을 제가 변호해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여기 찾아오지 마세요. 더 오시면 저 정말 당신 고소한 그분 변호할 수도 있으니까요. 뭐? 아니 네가 어떻게요? 처자식 다 버리고 간 사람을 제가 어떻게 변호를 합니까? 어려울 때 누구보다 힘이 돼준 가족도 버린 사람이 남이라고 버리지 못하겠어요? 제가 뭘 믿고 당신을 변호해요? 변호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서 가시라고요. 뭐 이것저것 다 엮어서 제가 보내드려요? 제가 교도소까지 보내드려야 편하시겠어요? 이게 정말 어떻게 애비한테 그런 소리를 해? 네가 감히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고. 너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라고. 그러는 거 아닌 건 당신이지. 어떻게 뻔뻔하게 여길 찾아와.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자식 앞길까지 다 막아놓고서 도망가 놓고선 어떻게 여길 찾아와. 당신 다시 한번 여기 찾아와봐. 그땐 내가 정말 가만히 안 둘 거야. 당신이 하는 일거수일투족 다 내가 고발해서 어떻게든 교도소 넣어버릴 거니까 그러고 싶으면 다시 한번 더 찾아와봐. 내가 왜 못 와? 내가 네 애비인데 왜 여길 못 오냐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네. 정 그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죠? 예, 좋습니다. 그러더니 아들은 바로 전화기를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여보세요? 네, 여기 땡땡땡인데요. 이쪽으로 좀 와주세요. 자꾸 모르는 사람이 와서 저희 어머니한테 협박을 하는데 좀 와서 빨리 잡아가세요. 그때서야 전 남편은 깨갱하더니 갑자기 애걸복걸하며 부탁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무리 그래도는 내가 없었으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어. 그래도 내가 있었으니까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니겠냐? 어? 이 애비 좀 도와줘라. 좀 도와줘. 그럼 여기서 기다리세요. 경찰 오고 조사 받으시고 제가 편안하게 교도소에 몇 년 들어가 계시게 해드릴 테니까. 양심도 없는 당신 같은 사람은 교도소가 아주 딱인 것 같네요. 제가 아주 편하게 들여보내드리죠. 아들, 왜 그러냐? 이 아빠가 앞으로 잘하마. 어? 잘할 테니 한 번만 도와달라니까. 저한테 아버지라는 사람은 없다 그랬죠? 귀엔 없습니다. 기다리세요. 곧 경찰서에서 올 테니까. 어디 한번 제대로 콩밥 먹어보시죠. 아유, 정말. 그러더니 전 남편은 거의 울먹이면서 도망을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아들은 실제로 경찰서에 신고를 한 건 아니었고 신고를 하는 척하면서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전 남편은 그렇게 꽁지가 빠지게 도망가 버린 겁니다. 전 남편이 그렇게 떠나고서 아들이 제 손을 딱 잡아주더라고요.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어떻게 여길 알았는지. 난 괜찮어. 좀 놀라긴 했는데 괜찮어. 그러면서 아들은 제 장바구니를 들어주며 차로절 안내했습니다. 어머니 타세요. 집에 같이 들어가요. 아니다. 바로 올라가면 되지. 얼른 네가 주차하고 올라와.
아니에요. 같이 주차하고 같이 올라가요. 그래야 제가 마음이 편해요. 그렇게 전 아들과 함께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사실 손발이 덜덜 떨렸지만 아들 앞에서 내색할 수 없었는데 아들은 그런 제 마음도 어떻게 알았는지 끝까지 절 보호하며 집까지 들어왔더라고요. 집으로 와선 나중에 딸도 퇴근하고서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깜짝 놀라고 경악하더라고요. 와, 정말 사람이 양심도 없다, 양심도 없어. 그렇게 집안에 난리 쳐놓고선 이제야 찾아왔다고? 정말 무섭다, 무서워. 엄마, 다음에 오면 아예 상종도 하지 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정말 너무 뻔뻔하다. 그러게나 말이야. 본인이 가정을 버린 대가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나 보지. 그 뒤로 전 남편은 다신 찾아오지 않습니다. 솔직히 몇 번은 더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마 아들의 그 단호한 모습을 보고선 겁먹어서 다신 오지 않는 것 같네요. 그 뒤로 사기로 정말 구속이 되었는지 어쨌는지 솔직히 신경도 안 쓰고 있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히 알고 있는 건 예전의 우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젠 우리도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고 아이들도 호락호락하게 당할 애들이 아니라는 거죠. 전 남편은 아마 자기 없이 이렇게 우리 애들이 훌륭하게 컸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저 애송이라 생각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이토록 큰 산으로 성장했을진 꿈에도 상상 못했을 테죠. 그 후 저희 아들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 집 근처에서 신혼집을 마련해 잘 지내고 있답니다. 며느리는 하루에 한 번씩 저한테 매일 안부 전화를 합니다. 어머님, 식사하셨어요? 그래. 밥 먹었지 뭐. 그래, 넌 점심 먹었니? 바쁘진 않고? 괜찮아요. 어머님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오전엔 바쁘셨어요? 저녁에 퇴근하고 같이 저녁 먹을까 해서 전화드렸는데 괜찮으세요? 아유, 괜찮지 그럼. 근데 요 며칠 바쁘지 않았어? 집에서 편히 먹지. 에이, 어머님이랑 같이 저녁 먹는 게 더 편한데요, 뭘. 가서 얘기도 좀 하고 어머님이랑 아가씨랑 같이 수다도 좀 떨고요. 동네 근처 예쁜 카페도 있는데 어머님 저랑 같이 가요. 가서 커피도 마시고 맛있는 것도 먹어요, 우리. 그렇게 살가운 며느리 덕에 전 딸이 하나 더 생긴 기분입니다. 아들은 지금도 열심히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고 딸도 참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제가 요즘 아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들, 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네가 하는 일에 책임을 가져야 돼. 우리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꼭 도와주고 말이야. 네, 알겠어요, 어머니. 어머니 말대로 저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우면서 그렇게 일할게요. 늘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고 남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아들을 볼 때면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팔출부 일을 했던 사장님 식구들과도 계속 인연을 이어가고 있어요. 사장님 식구들은 저희 아들 결혼할 때도 참석을 하셨답니다. 축의금도 엄청 많이 내시고 누구보다 저희 아들의 결혼을 축복해 주셨어요. 제가 지금의 상황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정말 주변에 저희를 많이 도와주는 사람들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전 이 자리에 오지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애들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클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 그래서 지금도 봉사활동을 다니며 제 손길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손길을 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반대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도와주며 살아가고 싶어요. 앞으로도 전 지금의 이 평화가 이대로만 잘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딸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사장님 식구들도 별탈 없이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 제가 아프고 나서 보니 정말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한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가진 게 많더라도 건강이 나빠지면 이게 다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내 몸이 힘들고 아프면 주변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고 결국엔 행복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을 생각하면서
내 몸이 튼튼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많은 암 환자분들에게 행운과 복이 찾아와 금방 잘 극복하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감사드리고 행복하세요.